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미남입니다. 자, 오늘 증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에서 시작을 했고요. 장 초반에 약간 반등을 줘놓고 다시 한번 밀어버리면서 마이너스 3%로 둘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S&P 500이 마이너스 1.97, 한 마이너스 2% 밀렸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마이너스 2.8까지 밀렸었는데 거의 2.6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요. 오늘 이제 공매도 시작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살짝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재가 걸리긴 했습니다만, 하락장에서 공매도 시작은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아주 큰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환율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1472, 고가가 1473에서 끝났는데 계엄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1486까지 갔었습니다. 그러고 1월 달에도 75, 그 다음에 2월 달에 72. 그래서 오늘 3월 달 마지막인데 73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환율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코스피 위치로만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은 사실상 큰 기대는 뭐 당연히 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서킷 브레이커 걸렸었던 자리 요날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점이 2386에서 끝났고 2400선을 정말 여러 번 건드렸어요. 한 10번 가까이 이탈을 할까 말까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나오는 2481에 요 지수 또한 이번에 다시 한번 2400선을 건드리려 내려올 가능성이 우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심하게 건드리면 2300선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장이 지금 큰 하락 범위 안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650선이 되겠죠? 요 2650선을 그냥 650선 요 자리를 아마 깨고 600선에서 한 550선까지는 좀 한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21년도부터 사실상 하락 추세 안에 범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게 빠지다가 반등하는 쪽으로 예상을 해보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요. 제일 셌던 게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 나머지는 뭐 레버리지,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등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제 요런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그나마 하락장에서 잘 버틴 종목들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그 다음에 TXR 로보틱스, 온코닉 테라피틱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주는 그나마 좀 영향을 덜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섹터, 방산 섹터가 그나마 조금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았죠. 코스피는 상승이 88, 그 다음에 하락이 826이었습니다. 거의 뭐 10배 가까이죠. 코스닥도 상승이 213, 하락이 1450이었습니다. 거의 7배에서 8배 가까이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하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뭐 요런 신규주 계속 신저가로 가는 요런 거는 사실 뭐 20% 빠지든 말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거래 정지가 풀렸던 애들도 뭐 사실 상관없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 대장이었던 에코프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또 JNTC, 그리고 그 밑으로 한미 반도체 10%, 태성 10%,
그리고 한빛 레이저 뭐 요런 건 이제 구름대 범위 안에 들어온 거니까 조금 덜할 거고요. 아마 2차 전지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덜 밀렸던 종목이 주성. 주성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덜 밀린 거 유진테크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제우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STI, PSK 홀딩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구름대 범위 들어온 것들은 반등하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미 구름대도 이탈하고 장기 이평선도 깬 것들은 그냥 아예 바닥 다지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뭐 한솔 PNS는 뭐 자진 상패였고요. 뭐 HDC 이런 것들도 사실 증시 빠져도 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 좀 몇 개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없긴 했습니다만, 뭐 가장 큰 걸로는 뭐 이재명 테마주들이 있었고, 그 밑에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조금 잘 버텼다. 그 다음에 SNS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다. 뭐 물론 엄청 대장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 한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월 말에 이때 팔았던, 그리고 3월 달 중순에 팔았던 만큼 팔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가까이 팔았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다행히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옵션을 좀 매수 쪽으로 해주면서 약간의 방어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힘은 여전히 센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아무 종목도 산 게 없냐라고 본다면 사긴 샀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금액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뭐 APR 마이너스 0.7에서 끝났었던 부분, 이런 경우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외인들이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덜 산 것 뿐이겠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오히려 구름대 밑으로 이탈하는데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더존비즈온, 삼성 E&A, 삼성 E&A 같은 경우도 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산일전기도 계속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일단 추세는 요런 거는 이제 하방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까지, 지지 나올 때까지는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필옵틱스 최근에 꾸준하게 한 10일 정도 2주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추세 자체는 하락이고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어서 웬만하면 지금은 건들지 않는 게 좋고요. 엔터주들이 그나마 조금 멀쩡했어요. SM, JYP, 하이브. 지금 SM이 그나마 자리 제일 예쁘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약간 증시 하락과는 조금 먼 관계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제 검색기에 잡혔던 500일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도 그나마 강한 게 네이처셀, 현대로템, 파마리서치, 메리츠금융지주, 하나비전. 딱 봐도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튀어 올랐던 것 중에서는 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겠죠. 제일약품, 온코닉, 테라, 퓨틱스, 그 다음에 신규주, 대진, 첨단소재. 그리고 이제 이슈 있었던 뭐 콜마 홀딩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스키덴 스킨, 그 다음에 인카금융,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증시가 거꾸로 2월 달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최근에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 보시면 거의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들 그런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들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금값, 금 관련해서는 계속 신고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은 금 관련 종목들을 그나마 조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웬만하면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인 종목에서 노는 게 그나마 조금 나을 겁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막 엄청 잘 버틴다 라고 할 만한 거는 오히려 뭐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런 AT&T 통신 관련주거든요. 요런 거 말고는 없고, 그 외에 그나마 뭐 개별주로 간다면은 뭐 찾을 수는 있죠. 뭐 요런 거래소 관련된 뭐 CME 그룹이라든지 최근에도 1년 신고가가 아닌 뭐 2년 신고가를 찍은 요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 없었던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관망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 1, 2주간은 시장을 조금 관찰하는 입장에서 좀 보시도록 하고, 당장 급하게 뭐 종배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원래 이제 뭐 본업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좀 더 그냥 자기에 집중하면서 시장은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2,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또 다시 언급이 될 거고, 뭐 지금 당장 관세를 뭐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보나 이런 거 올라오고는 있는데 뭐 크게 줄여준다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에 미국 발표가 되는데 고용보고서 또한 어느 정도의 수치로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미국 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야 뭐 빨리 빠지고 빨리 올라오면 그만인데요. 국장은 거의 테마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다. 굳이 코스피로 기준 잡아가지고 이때부터는 투자해도 문제가 없겠다 라고 보시려면은 지금 결국에는 2650선을 뚫어야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로 떨어졌었던 작년 8월 달부터 계속 뚫지 못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라인을 사수했을 때 어느 정도 종목들이 강한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은 어디일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섣불리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이제 급하게 빠지면 단기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지만 다시 이렇게 밀리고 반등 밀리고 이런 그림을 조금 예상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이 좀 강할 때 그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는 이렇게 체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 특히나 월 말인데 좀 검은 월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때도 월요일이었었던 것 같고, 은근 이제 최근에 하락 좀 심하게 맞았던 날이 월요일 아니면은 금요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요럴 때가 조금 투자하기에는 그나마 나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차트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장이 최대한 빠르게 돌아가기를,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마 급선무일 겁니다. 뭐 물론 시장과 거꾸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급한 투자보다는 좀 느긋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미리 바꿔놓으신 분들은 조금 환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또 비싼 가격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자주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요것도 한 번씩 시간 나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대 열려요.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가 빠졌고 중국 홍콩은 마이너스 4.6, 1 정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나스닥 선물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금요일에 폭락 맞았는데 현재 벌써 마이너스
이유이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